혹시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영희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10년을 드셨거든요. TV에서 바나나가 변비에 좋고 칼륨도 많다고 하니까요. 당뇨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밥도 현미밥 반 공기만 드시고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가서 혈당 재봤더니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220이에요. 의사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약 빠드린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매일 먹어요. 그럼 밤에 야식 드세요? 아니에요. 저녁 6시 이후엔 물만 마셔요.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혹시 과일 드세요? 네,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먹어요. 뭘 드시는데요? 바나나요. 매일 아침마다 한 개씩이요. 의사가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어.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 혈당 올린 범인이 바나나였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바나나가 나쁜 음식이에요? TV에서 매일 좋다고 하는데요. 칼륨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면서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바나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독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 당분이 각설탕 4개만큼 들어있거든요.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각설탕 4개를 먹은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10년 동안 건강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렸다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5가지와 대신 먹어야 할 좋은 과일 5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중간에 나올 6번째 비밀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당뇨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일 때문에 혈당 조절에 실패한다고 해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잖아요. 맞아요. 일반인한테는 좋아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달라요.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과당은 혈당을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올려요. 더 무서운 건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많이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 보면 뱃살이 많으세요. 과일 때문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해요. 공복엔 위장이 비어 있으니까 당분 흡수가 확 빨라져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거죠. 박영희 할머니도 그렇게 10년을 드셨어요. 저는 30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매년 3,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과일 때문에 혈당 관리 실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밥도 조절하시는데 과일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TV에서도 매일 과일 먹으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다른 이야기예요. 과일도 엄연한 당분 덩어리거든요. 오늘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정말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과일들만 피해도 혈당이 확 안정됩니다. 실제로 박영희 할머니도 이 과일들을 끊고 한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뇨 관리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게 10년 전이에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50 나왔거든요. 의사가 당뇨약을 처방했고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약은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고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도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운동도 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셨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니까 혈당이 잘 잡혔어요.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40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의사도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했고요.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꼭 챙겨보시고 좋다는 음식은 메모해뒀다가 꼭 드셨어요. 특히 과일을 열심히 드셨어요. TV에서 과일이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고 하니까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는 기본이고 점심 먹고는 수박 한 접시, 저녁엔 포도 한 송이씩 드셨어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들으셨으니까요. 딸이 엄마 과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목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30분만 지나면 또 목이 말랐어요. 소변도 자주 마려웠고요.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밤에도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피곤하고 기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병원 가서 혈당 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180이에요. 약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갔을까요? 동네 병원 의사가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오셨어요. 그게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난 날이에요. 할머니가 진료실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앉으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약도 잘 먹고 밥도 조절하는데 왜 혈당이 올라간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게 있나요? 저는 할머니께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약은 언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밥은 어떻게 드세요? 현미밥으로 반 공기만 먹어요. 간식은요? 과자나 빵은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은 먹어요. 어떤 과일 드세요? 바나나, 수박, 포도 이런 거요. 얼마나 자주 드시는데요? 매일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요. 그 순간 원인을 찾았어요. 과일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과일 때문에 혈당이 오른 거예요.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과일이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인한테는 좋아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달라요. 과일에 당분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드시는 바나나, 수박, 포도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바나나 한 개에 당분이 각설탕 4개만큼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각설탕 4개를 먹은 거예요. 거기에 수박 한 접시 먹으면 각설탕 8개예요. 포도 한 송이는 각설탕 6개고요. 하루에 각설탕을 18개나 먹은 셈이에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거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이 메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10년 동안 건강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저를 망가뜨렸네요. 정말 몰랐어요. 과일이 이렇게 나쁜 줄은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오늘부터 과일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한 개면 간단하고 배도 부르고 좋잖아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아침 바나나가 독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당지수가 60이에요. 당지수가 55 이상이면 고당지수 식품이거든요. 바나나 한 개 100지에는 당분이 무려 14지나 들어있어요. 이게 각설탕으로 치면 3.5개예요. 그런데 바나나 한 개가 보통 120지 정도잖아요. 그럼 당분이 17지예요. 각설탕 4개가 넘는 거죠. 이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엔 위장이 비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당분 덩어리가 들어가면 흡수가 확 빨라져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아침에 바나나 한 개 먹고 혈당 재봤더니 180까지 올라갔어요.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익을수록 더 위험해져요. 껍질에 검은 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달고 맛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당분이 더 많아요. 바나나가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거든요. 검은 점 많은 바나나는 당분이 20지까지도 올라가요. 각설탕 5개예요. 게다가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과당이에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흡수돼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또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나나 자주 드시는 분들 보면 뱃살이 많으세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도 바나나를 10년 동안 매일 드셨는데 뱃살이 정말 많으셨어요. 바나나 끊고 한 달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냐고요? 꼭 먹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첫째, 양을 확 줄이세요. 한 개 말고 3분의 1개만요. 둘째,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2시간 후에 드시고요. 셋째, 잘 익은 거 말고 덜 익은 걸로 드세요. 껍질이 약간 초록색인 바나나가 당분이 적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는 바나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수박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접시 정말 맛있죠?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수박은 당지수가 무려 70이에요. 바나나보다 높아요. 수박 한 조각 200지에는 당분이 16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4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많이 먹게 돼요. 한 조각 먹으면 자꾸 손이 가잖아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한 접시 먹으면 금방이거든요. 한 접시가 400지 정도예요. 거기 들어있는 당분이 32지예요. 각설탕 8개를 한꺼번에 먹은 거죠. 박영희 할머니도 여름마다 점심 먹고 수박 한 접시씩 드셨어요. 점심 먹고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박까지 먹으니까 혈당이 200을 넘어갔던 거예요. 수박의 또 다른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수박 먹으면 갈증이 더 나요. 이상하죠? 수분이 많은데 왜 갈증이 날까요? 수박에 당분이 많아서 그래요.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그럼 몸이 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수박 먹고 나면 또 수박을 찾게 돼요. 악순환이에요. 게다가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이 금방 사라져요. 한 접시 먹어도 30분 후면 배고파요. 그럼 또 뭔가 먹게 되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여름 내내 수박을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7에서 8.5까지 올라갔어요. 수박 때문이었어요. 수박 끊고 가을 되니까 당화 혈색소가 다시 7로 내려왔고요. 그럼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첫째, 양을 확 줄이세요. 한 접시 말고 작은 조각 1개만요. 50지 정도요. 둘째, 식후엔 절대 먹지 마세요. 혈당이 폭발해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여름에도 수박 안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알알이 먹는 재미도 있고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하지만 포도는 당뇨 환자한테 정말 위험한 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포도는 당지수가 59예요. 포도 한 송이 150지에는 당분이 24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6개예요. 그런데 포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기가 작아서 계속 먹게 돼요. 하나 먹으면 자꾸 손이 가거든요. TV 보면서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한 송이가 금방 사라져요. 박영희 할머니도 저녁마다 포도 한 송이씩 드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하나씩 집어먹으시는 거예요. 한 송이면 각설탕 6개예요. 그걸 매일 드신 거죠. 포도의 더 무서운 점을 알려드릴게요. 포도는 중독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에 당분이 많잖아요. 당분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포도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2송이씩 드셨어요. 포도 끊으라고 했더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담배 끊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포도는 특히 건포도가 더 위험해요. 말리면서 당분이 농축되거든요. 건포도 한 줌 30지에 당분이 23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거의 6개예요. 작은 한 줌인데 말이에요. 건포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포도에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포도는 껍질째 먹잖아요.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농약에 더 취약하거든요. 포도 먹고 속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농약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첫째, 양을 확 줄이세요. 한 송이 말고 5알만 드세요. 둘째, 저녁엔 절대 먹지 마세요. 저녁엔 활동량이 적어서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오전 간식으로만 드시고요. 셋째, 씻을 때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깨끗이 씻으세요. 하지만 솔직히 당뇨 환자는 포도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망고입니다. 망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망고는 열대과일이에요.
열대과일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엄청 높거든요. 망고는 당지수가 51이에요. 낮아 보이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망고 한 개 200지에는 당분이 무려 30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7개 반이에요. 망고 한 개가 금방 먹히잖아요. 부드럽고 달콤하니까요. 한 개 먹으면 각설탕 7개 반을 먹은 거예요. 망고는 특히 말린 망고가 정말 위험해요. 말리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남거든요. 거기에 설탕까지 첨가돼요. 말린 망고 한 조각 20지에 당분이 15지 들어있어요. 거의 다 당분이에요. 말린 망고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망고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망고 먹고 입 주변이 붓거나 가려운 적 있으세요? 망고에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온나무에 있는 그 성분이에요.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알레르기에 더 민감해요. 망고는 또 소화가 잘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느리거든요. 당뇨 환자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망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세요. 특히 공복에 망고 먹으면 위에 부담이 돼요. 그럼 망고는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는 망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당분이 너무 많거든요. 꼭 먹고 싶으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드세요. 30지 정도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사 2시간 후에 드세요. 말린 망고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5번째 감입니다. 특히 홍시요. 가을에 홍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렁물렁하고 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홍시는 당뇨 환자한테 정말 위험해요. 감은 당지수가 50이에요. 감 한 개 200지에는 당분이 26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6개 반이에요. 그런데 홍시는 더 위험해요. 홍시는 익으면서 당분이 더 올라가거든요. 딱딱한 감보다 홍시가 당분이 거의 2배예요. 홍시 한 개에는 당분이 35지까지도 들어있어요. 각설탕 9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홍시 한 개 먹으면 금방 먹히잖아요. 각설탕 9개를 한꺼번에 먹은 거예요. 홍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공복에 먹으면 위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감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타닌이 공복의 위산이랑 만나면 뭉쳐서 딱딱해져요. 위석이 되는 거죠. 위석이 생기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심하면 수술해야 해요. 당뇨 환자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위석이 더 잘 생겨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홍시를 아침 공복에 드셨다가 위석이 생겼어요. 내시경으로 빼냈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은 또 변비를 일으켜요. 타닌이 장을 수축시키거든요. 당뇨 환자는 변비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감 먹으면 더 심해져요. 곶감도 조심하셔야 해요. 곶감은 말리면서 당분이 농축되거든요. 곶감 하나에 당분이 20지 넘어요. 각설탕 5개예요. 그럼 감은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딱딱한 감으로 4분의 1개만 드세요. 홍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2시간 후에 조금만 드시고요. 자, 여기까지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과일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바로 과일을 먹는 순서예요. 대부분 모르시는데 과일을 먹기 전에 이것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견과류예요. 과일 먹기 10분 전에 아몬드나 호두를 5개 정도 먹으세요. 그럼 견과류의 지방이 위장의 막을 형성해요. 그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당분 흡수가 천천히 돼요.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일만 먹은 그룹은 혈당이 50 올랐는데 견과류 먹고 과일 먹은 그룹은 혈당이 25밖에 안 올랐대요. 절반이에요. 박영희 할머니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과일 먹고 싶으면 반드시 아몬드 5개를 먼저 먹으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더니 정말 혈당이 안정됐어요. 딸기 5개 먹어도 혈당이 20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바로 6번째 비밀이에요. 과일 먹기 전에 견과류 먼저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당뇨 환자가 먹어도 좋은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는 당지수가 40이에요. 정말 낮죠?
딸기 백지에는 당분이 7지만 들어있어요. 각설탕 2개도 안 돼요. 딸기 5개가 백지 정도예요. 딸기 5개 먹어도 각설탕 2개도 안 되는 거예요. 딸기는 당분도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는 거죠. 딸기에는 비타민C도 엄청 많아요. 딸기 5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딸기는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당뇨 환자는 혈관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딸기가 그걸 예방해줘요. 딸기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5개 드시면 딱 좋아요. 아몬드 5개 먼저 먹고 10분 후에 딸기 5개 드세요.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요. 박영희 할머니도 딸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지금도 매일 오전 간식으로 딸기 5개씩 드세요. 혈당은 전혀 문제 없고요.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53이에요. 블루베리 백지에는 당분이 10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2개 반이에요. 블루베리 15개가 백지 정도예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아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춰줘요. 실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매일 먹은 당뇨 환자는 혈당이 10% 낮아졌대요. 블루베리는 또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당뇨 환자는 눈 합병증 조심해야 하잖아요. 당뇨 망막병증이 오면 실명할 수도 있거든요. 블루베리가 눈을 보호해줘요.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서 먹으면 편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은 똑같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15개 드시면 좋아요. 역시 아몬드 먼저 먹고 드세요. 세 번째 사과입니다. 단 4분의 1개만요. 사과는 당지수가 36이에요. 정말 낮죠? 사과 백지에는 당분이 10지 들어있어요. 사과 1개가 200지 정도니까 4분의 1개면 50지예요. 거기 당분이 5지 들어있어요. 각설탕 1개 조금 넘는 정도예요.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해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사과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혈당이 2배로 올라가요. 사과는 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펙틴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사과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4분의 1개만 드세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요. 역시 아몬드 먼저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키위입니다. 키위는 당지수가 58이에요. 키위 백지에는 당분이 9지 들어있어요. 키위 1개가 100지 정도예요. 거기 당분이 9지예요. 각설탕 2개 조금 넘는 정도예요. 키위는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키위 1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워요. 오렌지보다 2배나 많아요. 키위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변비에 정말 좋아요. 당뇨 환자는 변비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장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키위가 도와줘요. 키위에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키위는 아침 식사 2시간 후에 1개 드시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돼요. 5번째 자몽입니다. 자몽은 당지수가 25예요. 정말 낮죠? 자몽 백지에는 당분이 7지 들어있어요. 자몽 반쪽이 100지 정도예요. 거기다 당분이 7지예요. 각설탕 2개도 안 돼요. 자몽은 쓴맛이 나잖아요. 그 쓴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그 쓴맛이 바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에요. 나린진이 혈당을 낮춰줘요. 실제로 자몽을 매일 먹은 당뇨 환자는 혈당이 15% 낮아졌대요. 자몽은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포가 문을 안 여니까 당이 혈액에 쌓이는 거죠. 자몽이 이걸 개선해줘요. 자몽은 아침 식사 후에 반쪽 드시면 좋아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몽은 일부 약이랑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자몽이 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과일 5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과일들로 바꾸시면 혈당이 안정돼요. 박영희 할머니도 이 과일들로 바꾸고 1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과일 먹을 때 절대 지켜야 할 황금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아침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공복엔 위장이 비어 있어서 당분 흡수가 확 빨라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해요. 둘째, 식사 직후에도 먹지 마세요.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폭발해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저녁 먹고 바로 수박 먹었다가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어요. 셋째,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나 오후 3시예요. 식사 2시간 후쯤이에요. 이때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과일을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넷째,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먹지 마세요. 저녁엔 활동량이 적어서 당분이 소비가 안 돼요.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뱃살이 찌는 거예요. 다섯째, 과일은 하루에 한 주먹만 드세요. 한 주먹이 대략 100지 정도예요. 사과 4분의 1개, 키위 1개, 딸기 5개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 주스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사라져요. 당분만 남는 거예요. 사과 1개 먹는 것보다 사과 주스 1잔이 혈당을 2배로 올려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세요. 둘째, 말린 과일 먹지 마세요. 건포도, 곶감, 말린 망고 이런 거요. 말리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남거든요. 거기에 설탕까지 첨가돼요. 말린 과일 한 줌은 생과일 3개와 같아요. 셋째, 과일 통조림 먹지 마세요. 통조림은 설탕 시럽에 담겨 있어요. 당분 폭탄이에요. 과일은 반드시 신선한 걸로 드세요. 넷째, 과일을 식사 대신 먹지 마세요.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과일은 간식으로만 드세요. 다섯째, 과일 샐러드에 설탕이나 꿀 뿌리지 마세요. 과일 자체에 당분이 많은데 설탕까지 넣으면 혈당이 폭발해요. 박영희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과일을 바나나, 수박, 포도에서 딸기, 블루베리, 키위로 바꾸셨어요. 양도 확 줄이시고 먹는 시간도 바꾸셨고요. 과일 먹기 전에는 아몬드를 반드시 먹으세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내려갔어요. 2주 후엔 130까지 내려갔고요. 한 달 후엔 110으로 완전히 안정됐어요. 식후 혈당도 140 정도로 정상이에요.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믿기지 않아요. 목도 안 마르고 소변도 정상이고 밤에도 잘 자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10년 동안 건강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머니는 지금도 딸기, 블루베리, 키위를 매일 드세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드시고요. 반드시 아몬드 5개를 먼저 먹고 10분 후에 과일을 드세요. 그렇게 하니까 혈당이 전혀 안 올라가요. 당화혈색소도 8.2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이제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딸한테 자랑도 하시고요. 엄마가 과일만 바꿨는데 혈당이 완전히 잡혔어. 딸이 정말 좋아하더래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5가지. 첫째, 바나나, 당지수 62 1개에 각설탕 4개.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 폭발해요. 둘째, 수박, 당지수 72 1접시에 각설탕 8개. 수분 많아서 많이 먹게 되고 갈증 유발해요. 셋째, 포도, 당지수 59 1송이에 각설탕 6개. 중독성 있어서 계속 먹게 되고 건포도는 더 위험해요. 넷째, 망고, 당지수 51 1개에 각설탕 7개 반. 열대과일이라 당분 높고 알레르기 유발해요. 다섯째, 감, 특히 홍시, 당지수 51개에 각설탕 9개 가까이. 공복에 먹으면 위석 만들어요. 대신 먹어야 할 좋은 과일 5가지. 첫째, 딸기, 당지수 45개에 각설탕 2개도 안 돼요. 식이섬유 풍부하고 비타민C 많아요.
둘째, 블루베리 당지수 53, 15개에 각설탕 2개 반, 항산화 성분 많고 혈당 낮춰주고 눈 건강에 좋아요. 셋째, 사과 4분의 1개 당지수 36, 각설탕 1개 조금 넘어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 풍부해요. 넷째, 키위 당지수 58, 1개에 각설탕 2개 조금 넘어요. 비타민C 많고 변비에 좋아요. 다섯째, 자몽 당지수 25, 반쪽에 각설탕 2개도 안 돼요. 혈당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요. 단 혈압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과일 먹는 황금 타이밍, 아침 공복 절대 금지예요. 식사 직후도 금지예요. 오전 10시, 오후 3시가 최적이에요. 저녁 7시 이후 금지예요. 하루 한 주먹만 드세요. 과일 먹기 10분 전에 아몬드 5개 먼저 드세요. 이게 6번째 비밀이에요.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대 금지 과일 주스,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을 식사 대신 먹기, 과일에 설탕이나 꿀 추가하기,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과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10년 동안 건강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과일을 바꾸세요. 한 달만 지나면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평소 어떤 과일 드시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바나나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 딸기로 바꿔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당뇨 관리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편안한 살 TV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